반가 안녕하세요. 제5회 적중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X고요. 2번은 소위 떴다방 어떠한 경우에도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다만 암기 프린터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2번.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죠. 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공인중개사법상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죠. 현재는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물건의 인도일시는 계약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5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틀렸네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기겠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그리고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기억에 보면 거래정보망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고 의무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물론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기는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맞네요. 리얼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기억부터 디귿까지 세 가지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자, 기업의 중개업 및 주택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예, 중개업,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상법상 회사 모두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이때 사원이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고요. 7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이게 틀렸네요. 3명이어야 되죠.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니까 6명의 3분의 1이 2명이니까 7명이면 3명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2.3 이렇게 쪼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와 보조원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보조원은 미리 직무교육을 받죠. 실무교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건물 소유권의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은 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기억하고 니은 요 2개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합니다. 기억에 보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재교부입니다.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보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시 등록증 4번 제출, 4번이 아니고 원본 제출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시험에 결격사유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즉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기 때문에 1번에 집시법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1번이 정답이네요.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입니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전부 결격사유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3번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어야 됩니다. 복권 안 됐으면 결격사유고요.
4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5번에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만기 석방돼도 3년 지나야 되죠.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되는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할 수 없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죠. 들을 수가 없죠.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이거든요. 듣는 게 청문이거든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사망, 해산은 청문할 수 없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시험에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X죠.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52번에 수수료 내는 거 적어놨는데 그 16번에 있죠? 52번에 16번.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2번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3번에 개업공개서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고요. 4번 개업공개서는 예치된 금액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5번 개업공개서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을 보면 협회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20명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부, 지회 설치 신고 미리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때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5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한 명회사에 등록을 하려면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사원이라는 것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연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자본금 1000만원 안되고요. 자본금 1000만원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명회사가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비법인 사단은 등록이 안 됩니다. 종중명의로 등록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문중명의로 등록하는 거 안 되죠. 5번 등록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반드시 소유권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